이번 강의의 주제는 빅데이터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정의, 사실 빅데이터 정의는 이전에 우리가 이미 알아봤죠. 가트너 그룹의 더글렌에 의한 3B 빅데이터 정의, 이미 우리가 본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3V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Volume, Variety, Velocity. 그런데 3V, Volume, Variety, Velocity에다가 V를 하나 더 추가해서 4V 정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V에다가 Value, 가치 또는 Veracity, 진실성을 추가해서 빅데이터의 4V 정의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3V 정의에는 절대로 Value나 Veracity가 포함되지 않는다. 빅데이터의 4V 정의라 했을 때만 Value나 Veracity가 추가된다. 혼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도 종종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산업계에서는 양과 질의 교환 법칙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바로 양질의 데이터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거대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프로젝트가 확산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 나사의 기후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등이 있었어요. 이들은 거대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ICT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출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화의 가속화, 저장 기술의 발달과 가격 하락,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등 관련 기술의 보편화,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이 용이해졌다 등과 같이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 언급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팁이 있네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분석 비용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혹시라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저장이 아니라 분석 비용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은유. 그래서 빅데이터 은유란 빅데이터를 다른 것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는 21세기 원유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유형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빅데이터는 원유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는 렌즈이다 라는 은유가 있습니다.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 과거 수백 년 전에 렌즈의 발명이 생물학의 발전에 기여했듯이 빅데이터는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렌즈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예시로 구글의 앵그램 뷰어가 있어요. 앵그램 뷰어는 문장의 단어 빈도 분석 도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빅데이터는 플랫폼이다 라는 은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빅데이터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는 산업혁명의 석탄, 철과도 같다 라는 은유가 있는데요. 과거 산업혁명은 석탄과 철을 바탕으로 일어났었죠.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은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종종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변화,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로의 변화. 그래서 예전의 시스템은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사전 처리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었었는데 이제는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해서 숨은 정보를 찾아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표본을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과거에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표본조사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시대에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면은
표본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던 패턴이나 새로운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질보다는 양,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가 많이 축적될수록 양질의 정보가 많아져서 오류를 뒤덮는다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 산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곧 양질의 데이터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시대의 변화로서 인과관계에서 상관관계로 비교적 빠르고 쉬운 상관관계 분석이 주는 통찰이 인과관계의 기초에서 할 수 있는 미래 예측을 압도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 인과관계는 무엇이냐?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사실 인과관계를 분석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상관관계는 무엇이냐? 상관관계는 관련성, 연관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상관관계 분석을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사용한 상관관계 분석이 과거의 인과관계 분석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변화가 되겠고요. 그래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상관성은 있지만은 인과성은 없을 수도 있다. 이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그러면 퀴즈 하나 풀고 정리해 볼까 합니다. 퀴즈. 빅데이터 시대의 변화로 가장 부적절한 주장은 1번.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얻는 지식보다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얻는 통찰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적절한 주장 같고요. 2번. 표본을 통해서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것 또한 올바른 주장 같고요. 3번. 큰 분량의 데이터보다는 작은 분량이지만 검증된 품질의 데이터를 선호하게 되었다. 양보다는 질이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빅데이터 시대의 변화로서 질보다는 양이다 라고 알아봤죠. 많은 분량의 데이터는 결국에는 양질의 데이터가 된다. 그래서 3번이 가장 부적절한 주장 같습니다. 보기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양질의 데이터가 압도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올바른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